사이즈 좋은 뱅이돔 한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팔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낚시를 나온 게 아니고요, 2년 전에 한번 제가 사용하는 장비와 뭐 채비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오래돼서 다시 한번 찍어보고자 이렇게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말고도 이제 저의 유튜브 댓글에 많이 남기는 뭐 궁금한 점을 이제 많이 조합을 해봐 봤어요. 뭐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Q&A를 한번 해보고자 담당 PD님이 질문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런 소통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사용하는 채비와 장비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번 시즌에 뱅에돔 낚시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동해안에는 이렇게 낚시 가방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 갯바위나 방파제권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든 낚시를 할 수 있게끔 간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일단은 낚시집인데 로드는 2대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옆에 이렇게 뜰채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쏠채 하나 이렇게 해서 릴은 결합된 상태로 이렇게 두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장비를 이렇게 꺼내 봤습니다. 일단 제가 뱅에돔에서 사용하는 쏠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쏠채는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찌리겐에서 나온 마크 플로트 마스터 3라고 이렇게 75 S로 미듬 하드 요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길이는 75 이렇게 이 쏠채하고 그리고 뭐 다른 찌리겐 제품의 쏠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이 마크 플로트 마스터 3 모델로 이 신제품이죠. 요걸로 한번 올 시즌 뱅에돔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뜰채를 보시면은 이게 흰색인데요. 좀 많이 예쁘죠. 지금은 제가 이 코팅제로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5m 50이고 저는 이제 경기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는 5m 50짜리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 필드에 나가서 낚시를 접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뜰채입니다. 시마노에서 나온 BBX 스페셜 5m 50 이렇게 시마노에서 나온 거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게 좀 장점이 있다면은 뺐을 때 보통 여기가 마디마디가 확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해주는 이 끝에 딱 걸리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맨 앞에 초리대 쪽에 맨 앞에 첫 번째 대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이랑 똑같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도 그렇고, 여기 두 번째도 그러네. 여기는 안 그렇네. 여기도 그런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디마디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뜰채를 급하게 확 빼도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강제로 넣을 필요도 없고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로드는 제가 두 가지를 많이 써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보여드리는 사무 빅캐치 렉서스 S2 모델이고,
T대입니다. T대 530이고 T대라고 말씀드리면 1.25에서 1.5 정도 강도가 나와요. 그리고 530을 사용을 하고요. 저는 보통 낚시를 하면서 5m 정도의 낚시 길이가 있고 5m 30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5m가 밸런스가 좋아요. 밸런스가 좋은데 우리 동해안에서 낚시를 할 때는 5m 낚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정말로. 왜? 5m 30하고 그 30cm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는 테트라 낚시를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낚싯대가 조금이나마 더 긴 낚싯대가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m 30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는 이제 테크늄, 시마노에서 나온 테크늄 1.25대를 주로 사용하고요. 낚싯대는 요 두 가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은 테크늄 3000번하고 지금 현재 결합되어 있는 거 이렇게 다이와의 임펄트 2500번 경기릴을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릴하고 그냥 일반 릴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뭐 차이점은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감는 횟수? 네. 한 바퀴 감는 횟수에 얼만큼 감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리를 이렇게 올 시즌에는 이걸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뜰채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뜰채를 사용하면서 뜰채는 프레임을 뭐 사용하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은 아직까지 제가 현 필드에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새 걸로 감아 가지고 왔는데 전 영상에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뜰채 프레임을 사용한 거를 다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는 이제 쇼웨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45, 50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근데 현재는 제가 이제 올 시즌부터 이제 사용할 뜰채 프레임과 뜰채 망인데요. 보시면은 뜰채 망은 기존과 쇼웨이에서 사용한 그 망이에요. 그리고 이 프레임만 지금 다른데 요번에 출시됐다고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뜰채 프레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걸로 많이 사용을 할 건데 기존과 똑같은 티탄 프레임인데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뭐가 다르냐? 아노다이징이라는 3번이나 입힌 거죠. 그래서 강도가 엄청납니다. 더 이제 3번이나 입혔기 때문에 뭐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가볍고 그래서 올해 시즌에는 이걸로 한번 제품을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크기는 45. 네, 뱅에돔 낚시를 주로 많이 할 거라서 보통 45에서 저는 50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번에는 45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돌려주시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목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목줄은 이렇게 토레이에서 나오는 EX 리미티드 목줄이고요. 보통 08, 1호, 1.25 이것도 호수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찌르겐 신제품, 찌르겐에서 나온 울트라 플렉시블 이소 T튠이라는 제품입니다. 요런 것도 뭐 0.85, 1호, 1.25 뭐 여러 가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저는 호수를 가지고 다니는 게 뱅에돔 시즌에는 보통 1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1호 뭐 좀 파도가 좀 치고 물색이 좀 좋다 이러면 1.25, 활성도가 너무 좋다 이러면 1.55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0.85는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사용을 하거든요. 정말 예민할 때, 뱅에돔 잡기 힘들 때, 그때는 이제 0.85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신지가 있으면 여기 보시면은 엄청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동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신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영상에 항상 보시면은 자이로 엔치 이렇게 제로 알파 있고요. 그리고 젝트 제로 알파 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프로즈 찌리겐 프로즈 01번 그리고 엑스퍼트 구레제트 제로 C 이렇게 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시아 아시아 제로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시아 제로 알파 이렇게 또 있고요. 구레정과 제로 알파 있고요. 최지죠. 아시아 마스터피스 01번 그리고 아시아 마스터피스 02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아시아 마스터피스나 아시아찌나 LCG가 있죠. 좀 구경이 크고 자중이 좀 나가는. 요번에 찌리겐에서 신형 출시가 됐어요. 찌리겐 GT 스트리머라는 이제 찌가 출시됐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아마 낚시점에 이제 출시되고 이렇게 나가고 지금 판매가 시작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오늘 뱅에돔 낚시에서는 요번에는 이찌로 GT 스트리머 제로찌나 G2찌나 이걸로 한번 뱅에돔 낚시를 하는 거를 영상을 한번 몇 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뱅에돔 바늘도 있는데요. 3웨이에서 나온 뱅에돔 바늘입니다. 3호고요. 티탄 바늘이에요. 이것도 티탄 바늘인데 걸림이 정말 잘 돼요.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또 사람 손에도 간혹 가다가 찔리기도 하는데요. 이 바늘 끝이 지금 보시면 이게 영상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바늘 끝이 엄청 날카롭죠. 이 뱅에돔 낚시에 있어서 항상 이 걸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 3 제품에서 사용하는 바늘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또 빵가루가 뭐가 있냐면 아시죠? 국민 빵가루 뱅신. 이렇게 뱅신 빵가루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뱅신 빵가루는 물배합이 가장 중요해요. 뱅신 빵가루는 물배합을 적게 하면은 뭐 떡도 지고 날아갈 때 좀 군데군데 덩어리를 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빵가루 자체가 수분기가 많이 없어서 물을 많이 넣어야 돼요. 최대한 많이 넣어서 좀 어느 정도 약간 빵가루를 숙성시키듯이 물을 배합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캐스팅을 하면서 조금씩 섞어가면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스토퍼. 스토퍼를 저는 이렇게 통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스토퍼를 뭘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M 사이즈. 찌르겐에서 나온 M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시중에 가시면은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제품인데 S, M, L이 있는데 M 사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침강 속도도 적당하고 빨리 가라앉지도 않고 늦게 가라앉지도 않고 조류에도 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있을까? 사용하는 안경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지롭틱스 평광 렌즈라고 해가지고 지롭틱스에서 나온 도리오 제품입니다. 이렇게 평광 렌즈인데 파렉스 렌즈로 이제 해가지고 눈이 엄청 시원해요. 시원하고 제가 이게 평광 렌즈를 항상 뭐 좀 저렴한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고가의 제품을 이 타렉스 렌즈가 들어간 이제 고가의 제품의 평광 렌즈를 이제 사용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느껴요. 뱅에돔 낚시에서는 정말 이 집중력이 중요하지만은 입질을 받는 내가 그 입질을 보고 챔질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이 평광 렌즈를 끼면은 고기층이 어디에 있는 게 다 보이고 좀 입질이 왔었을 때는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늦게 알았어요. 좀 많이 이게 좀 일찍 알았다면은 더 많이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눈도 더 안 나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사용하는 장비와 채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뭐 없잖아. 조끼는 찌르겐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현 찌르겐 필드 스텝이기 때문에 찌르겐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으니까 찌르겐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갑. 뱅에돔 낚시에서는 장갑을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사실. 근데 처음에는 장갑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빵가루 낚시를 접하면서 손에 많이 묻고 이러기 때문에 빵가루 낚시를 안 하는데 뱅신의 장점이 뭐예요? 빵가루 경단을 만들면 빵가루에 그 염색이 묻지 않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장갑을 끼면은 뱅에돔 낚시에서는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벗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장갑 이렇게 찌르겐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모자도 뭐 찌르겐 제품만 사용하죠. 스텝인데 뭐 찌르겐 제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PD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그 유튜브 채널과 영상에서 이제 많은 질문을 이제 우리 PD님이 좀 이렇게 적어서 왔어요. 적어서 왔는데 한번 Q&A를 시작을 해볼까요? 이래 조용한 장소로 또 이동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Q&A 소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D님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유튜브 계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일단은 뭐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에요. 유튜브는 사실 제가 이제 그 낚시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고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나중에 내가 낚시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보고 싶어서 이제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영상을 그냥 적지를 해놓고 영상을 그냥 올려서 그냥 그대로 그냥 나중에 보려고 하게 된 계기가 생겨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할수록 뭔가 이게 또 구독자도 늘고 시청자들 분들도 재밌어 하는 것 같고 해서 뭔가 점점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매 주마다 이제 또 유튜브를 영상을 찍는다고 쉬는 날마다 달리고 초반에 그랬죠. 초반에
원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뭔가 이게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유튜브로 가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또 매 주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올리고 하다가 뭐 나중에는 뭔가 또 이제 하는 일적으로도 그래서 잠시 멈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다시 그냥 영상을 한 달에 한두 편이든 이제 올리자라고 그냥 생각하고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낚시는 언제부터 접했는지. 낚시요? 낚시는 사실 민물 낚시부터 했어요. 민물 낚시부터 했고,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지렁이를 깨워주고 저는 이제 던지고 고기 잡는 그런 낚시부터 이제 민장대 낚시라고 이제 민물 끝보기 낚시를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게 바다 낚시 같은 경우에는 군대 전역하고 25살?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뭐 감섬돔부터 시작을 해서, 뱅에돔은 27? 네, 27, 28 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바다 낚시는 오랫동안 한 적은 없어요. 한지는 뭐 오래되지는 않았고 좀 짧게 됐고, 민물 낚시부터 아버지한테 배워가면서 바다 낚시는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됐죠. 뭐 누구한테 처음부터 막 배우고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런 자리는 없었었어요. 그냥 혼자서 낚시 다니고 친한 동생하고 뭐 잡겠다고 생활 낚시부터 했는데, 뭐 그러다가 생활 낚시 하다가 갑자기 뭐 감섬돔 한 45 넘는 게 이제 제 손에 안겨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감섬돔을 시작하게 된 게 25, 6 요때 됐던 것 같아요. 현재 직장과 나이는? 나이는 솔직히 뭐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나? 많은 건가? 89년생이고요. 올해 35이고, 그리고 직장은 그냥 회사원? 회사원이고 3교대 근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편집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유튜브 하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유튜브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는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걸 또 궁금해하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몸무게는 세 자릿수고요. 뭐 100kg 넘죠. 뭐 100kg 넘고, 갑자기 이제 살이 쪘는데 다시 다이어트 해서 살을 좀 빼야 되겠죠. 키는 183. 그 다음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스텝, 카페, 밴드, 찌리겐 스텝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현재 뭐 활동하는 거는, 원래는 여러 카페랑 뭐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었었죠. 근데 찌리겐 필드 스텝을 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이 스텝 위주의 활동을 하다 보니 카페나 뭐 여러 이 활동에 있어서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못 하게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스텝을 어떻게 하게 됐냐,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엄청 열심히 이제 스텝 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 한 통이 왔죠. 전화 한 통이 와서 지금 한조 크리에이티브라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찌리겐 갯바위 이소 스텝을 좀 뽑고자 해서 뭐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텝을 하게 됐어요. 제가 뭐 찌리겐 스텝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낚시를 잘한다고 느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제 스스로 낚시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낚시계에 있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다고 느끼고, 내가 그 필드 현장에서 그 패턴을 누가 더 빨리 찾느냐가 문제인데, 그 상황에서도 뭐 제가 찾는 경우도 많이 늦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뭐 제가 스스로는 낚시를 잘한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낚시에 스승이 있는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바다 낚시를 접해서는 혼자 스스로 낚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없었죠. 그때까지는 없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고 좋은 선배와 좋은 형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피드백을 받고 그런 환경에서 같이 낚시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스승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있습니다. 예, 현재는 있죠. 근데 그 전에는 낚시를 배우는 단계, 이제 처음에 시작하고 좀 낚시를 많이 접했을 때는 그때는 없었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무슨 활동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생기게 된 거 있고요. 그 낚시 외에 다른 취미가 있는지. 사실 뭐 낚시 말고는 스포츠 종류를 다 좋아해요. 스키는 강사로 스키. 하는 거예요? 스키요. 네. 제가 뭐 스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만 이제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여름에도 저기 뭐 뉴질랜드나 뭐 이런 데 어디 가가지고 이제 탈 수는 있는데, 뭐 아니면 이제 실내에 이제 만들어 놓고 탈 수 있는 곳도 있고. 네. 하지만 뭐 겨울에만 거의 보통 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20대 때 이제 초반에 사회생활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성인이 돼서 이제 스키장 쪽으로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키 페트롤이라고 안전요원이 있어요. 예, 스키 페트롤 안전요원을 하면서 스키 강사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래서 뭐 사실상 제가 뭐 이렇게 스키 강사로 나갈 수는 있죠. 언제든지 스키 강사를 하면서 강습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죠. 저는 근데 만약에 뭐 제 인생에 있어서 뭐 하고 싶은 거나 뭐 좀 그런 게 있다면 전국 대회에서 우승 한번 하는 거, 그리고 그 찌리겐 WFG라고 이제 뱅에돔 이제 토너먼트 낚시 대회인데요. 이제 세계 대회까지 가는 거. 요번에 한국 본선 대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시드권이 있어서 아마 올해 나갈 거예요. 그 혹시 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이 아니고 세계 대회. 세계 대회. 예. 그러면은 외국인이랑 같이 맞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열리는 거죠. 일본에서 열리는데 뱅에돔 낚시 하면은 진짜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경기를 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가야 되지 않나. 올해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그 다음에 그 유튜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튜브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느냐? 네. 스트레스 많이 받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네. 그냥 뭐 내 여가 생활이 없죠. 첫 번째. 여가 생활 없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그냥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압박감. 뭔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좀 오랫동안 못 올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올리는 게 조금, 지금은 좀 약간 그런 마음이 크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참 많이 힘들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도 뭔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주도 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뭐 딱히 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고. 네. 네, 저기 마지막으로 낚시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낚시에 있어서 인간관계요. 네, 사실 낚시가 제가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새내기 뿐이었어요. 알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알고 나서. 근데 지금 현재 제 위치에 와서 보는 입장은 저와의 인간관계는 다 좋아요. 근데 하지만 낚시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스포츠인 것 같아요. 뭐 말은 안 하고 아끼고 못하지만은 저는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사람만 딱 지켜보고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사실 뭐 낚시라는 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다 좋아하니까 저한테 다가와주면 좋아하니까. 근데 물론 특정하게 뭐 좀 약간 이런 사람들은 좀 솔직히 제가 좀 말을 잘 아끼죠. 말을 잘 안 하고. 근데 뭐 다 좋아요. 현재로는. 그 말고는 없네요. 다른 거 뭐 있나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한 이야기가 인간관계로서 그게 에피소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들었는데. 유튜브라서 내가 신나게 하는 건데 원래 성격은 제가 좀 내성적이고 막 이래 막 춤추고 평소에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냥 유튜브라서 신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재미있는 방송을 해보고자 그냥 인트로 춤도 추고 낚시를 하면서도 진지한 방송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원래는 막 웃으면서 막 장난 치면서 막 그치. 이런 낚시를 했었다가 전문적인 우리 그 PD님을 만나고 전문적인 퀄리티 낚시를 찍는 게 원래 저의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저의 모습이에요. 그냥 뭐 물론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장난치고 떠들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뭐 낚시할 때만큼은 회사에서 일할 때만큼은 조용하고 그냥 집중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뭐야 또 갑자기 갑자기 낚시를 하고 이렇게 찾아온다고? 개척을 하는데 개척 사이즈는 문이 열려 있던데요? 그때 뜻을 다했을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 지금 뭐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며칠 뒤면 이제 그 전국 토너먼트 뱅에돔 낚시가 이제 열리거든요. 네. 울릉도컵이라고 열리는데 이제 대회 준비하느라고 지금 한참 바쁘거든요. 지금 머리가 지금 갑자기 불쑥 찾아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냥 뭐 제 이제 또 낚시의 우상이자 테크니션즈 진행자를 맡고 있는 금성철 프로님이 이제 울릉도에서 뱅이돔 낚시를 하는 영상을 제가 잠깐 감상을 하고 있고요. 뭐 좀 집이 좀 많이 어지럽죠. 제가 지금 이제 낚시
낚시 대회를 이제 준비하느라고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원줄도 이제 감아야 되고 해서 뭐 이렇게 꺼내놨고 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불쑥 찾아와도 돼요? 그때 지난번에 그때 야외에서 그때 그 녹화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쑥 찾아왔습니다. 뭔가요? 일단 지금 봤을 때 예. 빵가루 조법이 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빵가루 족법 뭐 경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나요? 네네. 점도도 사실 그 빵가루 낚시에서는 밑밥 블렌딩 또한 빵가루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뭐 집어제를 썼고 크릴을 썼고 이러시면 안 되고 오로지 빵가루 낚시만. 그래서 빵가루 경단을 만들어서 빵가루 밑밥에 빵가루로 대상 오종을 뱅에돔을 잡는 낚시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 경단의 밑밥 점도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게 그 숙성이 되면은 이게 빵가루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물을 쫙 짜서 이제 문지르거나 테트라나 이런 데서 이제 치대면은 점점 점도가 이게 찰지죠. 그래서 손가락에서 딱 떼었을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떨어질 만큼만 이렇게 점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많은 숙달이 필요해요. 사실 한두 번에 이제 낚시를 해서 그렇게 경단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빵가루 낚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 필드에서 제가 아마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그 죽변 편에서 뱅에돔 방파제 낚시에서 그 빵가루를 만든 그 영상을 3가지를 해서 빵가루 낚시를 하는,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다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뭐 빵가루 경단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잠깐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은 뭐 집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들 수 있다면은 지금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밥 물 배합은 어떤가요? 밑밥 물 배합이요? 네. 밑밥 물 배합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계속 부어가면서 섞어서 써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밑밥을 블렌딩을 한 거를 누군가가 와가지고 밑밥을 이렇게 쳐보면 물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질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평소에 이제 낚시 이제 꾼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밑밥을 배합을 해서 던지는 그 밑밥 비중이랑 제 밑밥을 해서 던지면 밑밥이 못 던져요. 물이 너무 많이 배합이 돼 있으니 살포시에서 아래로 위로 이제 언더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툭 던져야 덩어리로 이렇게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이거를 힘주고 탁 끊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맞는 점도, 제가 밑밥 블렌딩을 한 점도는 다른 사람들이 못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완전 악이 다르듯이 밑밥을 던져야 되는 그런 블렌딩을 해가지고 배합을 해서 물 배합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사실상 이거는 현 필드에서 많이 접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현 자리에서는 알려드릴 수도 없고, 사실상 영상으로도 물 배합을 해서 이 정도의 점도가 좋다라는 그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도 그거를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왜? 현 필드에서 그걸 직접 만져봐야 되거든요. 직접 던져도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평소 그 낚시꾼들보다는 물 배합을 더 많이 배합을 한다. 악이 다르듯이
정확하게 살포시 던져주는, 멀리 캐스팅을 해도 살포시, 그리고 물배합이 잘못됐을 때 그 배합되지 않는 빵가루를 다시 섞어서 물배합을 다시 해서 점도를 다시 맞춰서 던지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동해안 초반 본 끝 시즌에 찾는 포인트와 밑밥 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반 시즌과 네, 완전 본 시즌, 네, 그리고 시즌 끝물, 네, 그리고 또 그 시즌 때마다 찾는 포인트가 있냐. 네, 동해안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해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초반 시즌에는 무조건 외양이 아닌 내양으로 하세요. 왜 그러느냐. 감성돔 낚시를 하면은 적합한 수온이 보통 뭐 12도에서 14도가 가장 많이 감성돔이 낚여 올라와요. 그런 수온이 낮은 수온에서 이제 겨울철에서 여름철로, 봄에서 여름철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는 수온이 정말 오르락 내리락, 이게 너무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외양은 생각보다 수온이 많이 안 올라가요. 그 넓은 바다가 수온이 올라가려면 일조량도 좋아야 되고, 항상 여름처럼 이제 무더위가 돼야 되고, 그래야 수온 상승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즌에는 외양이 아닌 내양은 어느 정도 갇혀있는 그 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수온이 어느 정도 외양보다는 내양이 수온이 조금 더 높고 1, 2도가 좀 높아요. 진짜 사실 상식적으로 진짜 가서 사실로 이렇게 딱 온도계 재거나 수온을 이제 체감으로 재보면은 내양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초반 시즌에는 동해안에는 내양에서 뱅에돔을 노리는 게 가장 적합하고, 그때 사용하는 밑밥은 동물성을 많이 섞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빵가루 낚시만 하는 게 아니고, 빵가루는 조금 적게 넣고 크릴 비중이랑 파우더 비중을 많이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왜냐, 그 시즌 되면은 잡어가 많이 없거든요. 잡어가 많이 없고 이제 가장 그 수온기에 이 동물성의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빵가루의 식물성 그런 빵가루 낚시에 많이 되는 게 아니고 동물성에 완전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릴 낚시 비중으로 최대한 파우더 비중을 많이 높이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맞고, 본 시즌을 가면은 거의 대부분 상황에 따라서 크릴을 한 장을 챙겨가요. 빵가루 낚시 기준으로 하시고 크릴과 파우더를 따로 챙겨가서 그 현장에 잡어가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낚시를 하는가 동시에 잡어가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크릴과 이제 파우더를 조금 섞어서 더 활성도를 높여주면서 낚시를 하느냐, 그리고 그 반대로 오히려 본 시즌에 잡어가 엄청 많이 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빵가루 낚시만 한다. 준비한 빵가루만 낚시를 하고 미끼 또한 빵가루 미끼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시즌 끝물에는 또 달라요. 이게 빵가루 낚시, 크릴 낚시와 병행해가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포인트를 따지자면은 본 시즌에는 방파제권이 정말 가장 좋아요. 갯바위권은 좋은데 마리수는 되는데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시즌 끝물에는 뭐 시즌 끝물이 아니고 그냥 본 시즌에는 사실상 방파제가 사이즈가 더 좋다. 그래서 방파제권은 포인트로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시즌 끝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시즌과 거의 비슷하게 크릴 비중과 파우더 비중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크릴 낚시가 잘 되긴 해요. 파도가 좋고 이럴 때는. 그리고 파도가 없을 때는 잡어가 좀 끼기 때문에 빵가루 낚시를 하되, 시즌 끝물엔 갯바위권이 좋습니다. 왜? 얘들이 이제 동절기가 거의 다 오기 때문에 가을철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갯바위권의 해조류나 이런 그 벌레 같은 이런 그
바닷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해서 살을 찌워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방파제권은 사실상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갯바위권에 가면은 뭐 해조류도 엄청 많고 파래도 많고, 이거 보면은 보통 방파제권에도 고기를 잡아서 배를 갈라 보면은 거의 뭐 빵가루 이런 게 없고, 크릴 먹어도 크릴이나 뭐 파래새우나 뭐 이런 곤충 같은 것들도 많이 뱃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즌 끝물에는 갯바위권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이고 대물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대신에 방파제권은 대물이 있는데 잘 안 물어요. 그게 이제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밤낚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낮낚시보다는 밤낚시에 대물급 사이즈의 뱅에돔이 낚여 올라와요, 방파제권에서. 근데 낮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갯바위권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게 딱 시기별로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밑밥도 그 시기별로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에 따른 바늘 선택. 뭐 활성도가 좋으면은 바늘은 크면 클수록 좋고, 활성도가 안 좋고 좀 예민하다 싶으면은 작은 바늘이 오히려 더 좋고. 그래서 항상 패턴 낚시를 가장 중요시해요. 뱅에돔 낚시에서는 무조건 그 패턴에 맞춰서 변형해 가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하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뱅에돔 낚시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정말 목줄의 선택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처음에 필드에서 갔었을 때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호스보다 한 호스 위의 호스를 사용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냐? 뱅에돔 낚시는 낮은 호스에서 높은 호스로 올라가는 것보다 높은 호스에서 낮은 호스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뱅에돔을 많이 잡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낚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호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필드 가면 1.25를 먼저 사용을 해요. 1.25를 사용을 하다가 얘들이 잡혀요. 잡히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극도로 예민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뭐 물에 뭐 찌의 파장이 일어나거나 뭐 밑밥의 파장이 일어나거나 챔질을 했었을 때 고기가 놀래서 달아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됐었을 때는 고기가 예민해져요. 그래서 1.25를 쓰다가 1호로 바꾸면 또 엄청난 마리수를 할 수가 있죠. 대신에 여기서 역으로 내가 원래 평소에 1호를 사용한다. 그럼 1호를 사용을 하세요. 1호를 사용하다가 고기가 잡다가 터졌어. 1.25로 바꿨어요. 잘 안 물어요. 그래서 그럴 때 1.25로 다시 1호로 내리잖아요. 1호로 내리면 또 잘 물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필드에 갔었을 때 항상 낮은 호스부터 쓰는 게 아니고 높은 호스부터 내려오는 역으로 이런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캐스팅 종류? 캐스팅은 뭐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사이드 캐스팅이 있고, 그리고 뭐 뒤로 해서 이제 오버핸드 캐스팅이라는 게 있고, 뭐 돌려서 그냥 손으로 잡고 자연스럽게 던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감아서 뒤로 해서 살포시 던지는 이런 캐스팅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앞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왜 우리 그 대낚시 하면은, 민장대 낚시 하면은 앞치기 낚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낚시도 이제 많이 하고요. 그런 캐스팅도 하고, 뭐 여러 캐스팅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드 캐스팅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치기로 이제 많이 낚시를 하는데,
앞치기 낚시가 가장 동조를 정확하게 시킬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처음에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사이드 캐스팅은 정말 많이 하셔야 정확하게 밑밥 동조를 시킬 수 있는 포인트에 밑밥을 먼저 치고 사이드 캐스팅으로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내 미끼를 딱 들어가는 그런 낚시인데,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캐스팅은. 그리고 뭐 서밍을 하는 낚시가 있냐, 서밍을 하지 않는 낚시가 있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서밍을 하는 낚시는 말 그대로 캐스팅을 하고 밑밥을 치고 땡겨 와서 내 밑밥에 미끼를 동조를 시키는 거예요, 채비를. 그런 낚시는 이제 서밍을 하는 낚시라고 하고, 서밍을 하지 않는 낚시는 뭐 예를 들어서 밑밥을 먼저 치고 캐스팅을 정확하게 밑밥 위에다가, 여기가 밑밥이 있으면 정확하게 미끼가 여기 떨어지고 찌가 옆에 떨어지는 거예요. 뭐 요 중간에 떨어질 때, 그럼 목줄이 쭉 펴져 있는 낚시가 아니고 목줄이 분명 늘어져 있어, 막 이렇게. 왜? 목줄이 여기, 미끼가 여기 떨어져 있고 찌가 여기 떨어졌어요. 그럼 목줄 길이가 2m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목줄이 계속 이 위에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서밍을 하지 않는 낚시가 입질을 가장 받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으로 떨어지는 미끼가 서밍을 하지 않는 낚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뱅에돔 입질을 원샷 원킬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때는 이제 뭐 옆에 조금만 벗어나도 서밍을 안 하면 이제 이 미끼가 수직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바로 먹고 그냥 바로 달려가거든요. 근데 서밍을 하게 되면 내 밑밥은 이렇게 있는데 줄이 펴져 있어서 줄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갔다가 동조가 됐다가 동조가 이렇게 벗어나 버려요. 입질 받기가 좀 많이 힘들죠. 딱 구간 내에, 잠깐의 구간 내에만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낚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활성도가 좋으면은 뭐 서밍을 하지 않았고 서밍을 하든 하지 않든 막 물죠. 그냥 옆에 밑밥 동조가 안 돼도 막 물죠. 그냥 뱅에돔 낚시는 가장 중요한 건 밑밥 동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비매듭하고 나루호. 나루호드 매듭. 나루호드 매듭. 나비 매듭이 나루호드 매듭이에요. 나루호도 매듭이라고 이제 일본 명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우리 한국형으로 말하면 이제 나비 매듭이라고 하죠. 나비 매듭에서 이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 나비 매듭은 예를 들어서 짱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내 찌는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밑밥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자, 이럴 때는 보통 여러분들은 낚시를 어떻게 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동조를 시켜서 구간 내까지 동조가 벗어나 버리면 입질이 끊겨져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통 밑밥을 이 찌에다가 어진 찌에다가 또 줘요. 맞죠? 대부분 그런 낚시를 하세요. 그냥 그런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비 매듭을 안 했을 때는, 자, 짱물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신찌, 밑밥, 짱물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먼저 밑밥을 여기 왼쪽에다가 2m 앞에다가 밑밥을 주세요. 두 주걱을 주고 캐스팅을 오른쪽에다가 역으로 반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심층에서, 자, 요렇게 가서 만나겠죠. 만나는데 밑에 수심층에서 이제 만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수심층에서 한 2m쯤에서 뱅에돔이, 그때는 짱물이 발생이 됐었을 때는 수심이 좀 깊은데 뱅에돔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고. 상층에서 놀지 않아요. 1m 50, 2m, 2m 50, 3m에서 보면 노실 거예요. 그런 목격을 했었을 때는 최대한 밑밥을 왼쪽으로 주고 캐스팅을 오른쪽으로 해서 벌써 미끼는 하행을 하고 있고 밑밥도 하행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만나서 이 밑에
수심층에서 입질을 유도를 받아야 돼요. 나비 매듭을 안 했을 때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비 매듭을 했다. 나비 매듭을 하면은 자, 내 미끼 빵가루 미끼를 과정을 했었을 때 빵가루 미끼는 비중이 좀 나가요. 그래서 나비 매듭을 찌 위에 15cm나 20cm에다가 체결을 해요. 그리고 뭐 30cm에도 체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대신 저는 그럴 때는 목줄을 좀 짧게 해요. 왜? 나비 매듭이 찌에 걸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잠길 낚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잠길 조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밥을 어찌 보면은 밑밥을 너무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와 다르게 밑밥을 여기다가 줬다. 그러면 캐스팅을 이쯤에다가 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지 않고 거의 근접하게 떨어져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여기서부터 같이 나비 매듭이 걸쳐서 찌가 잠길 조법이 되면서 같이 속주르를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입질층을 많이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땠어요, 설명? 요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했는지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네요. 오늘 질문은 많이 끝나셨나요? 네. 다른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PD님이 조합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을 이렇게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많이 부족하지만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라이브 방송을 어떨까요? 제가 좀 그 카메라 사실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는 싶은데 뭔가 이게 어색하니까 지금 사실 지금 영상 보기 전에 앞부분에서 보면은 앉아서 그냥 고정시켜서 영상을 찍는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한데 이건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보통 막 움직이면서 영상을 찍다가 고정돼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맞나, 그리고 뭔가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은 녹화지만 라이브 방송 할 때는 불멸기 신청자분들이 아마 댓글이 남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을 댓글을 보면서 이제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많이 된다면 지금 좀 약간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많이 바빠요. 지금 회사가 많이 바쁘고 이렇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못 찍는데 좀 여유가 되면 제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토대로 마무리를 짓고 저는 이제 이번 주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한 3일 4일 정도 남았는데 울릉도 이제 뱅에돔 토너먼트 대회를, 전국 대회를 이제 잘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다시 쓰고 싶은데요.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고 좀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데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아쉬워서 자유낚시 5등, 5위를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뱅에돔 전국대회라고 해서 토너먼트 컵이라고 울릉도에서 열었는데 제가 이제 2번째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대회도 2번째 나가는 거고 울릉도도 2번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처음 나간 거예요. 울릉도를. 울릉도 뱅에돔 낚시 패턴 자체를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자유낚시에서 뒤늦게 알았어요.
뱅이돔 낚시는 울릉도에선 이런 낚시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런 걸 좀 늦게 알았기 때문에 저도 낚시 경험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진짜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데, 대회라는 거는 진짜 필드에서 많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